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발견한 비밀 때문에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야기인데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3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4월 15일 오후 3시, 대한제약연구소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구소장 한지은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했거든요. 10년간 밤낮 없이 연구해온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신약 유수셀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마침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지은은 발표 직전까지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가 실패한다면 지난 10년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95% 이상의 피험자에서 피부 노화가 평균 18년 역행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온 거였습니다. 회의실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참석한 의료진들과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신약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세포 레벨에서 노화를 되돌리는 획기적인 치료제였거든요. 전 세계 제약업계가 수십 년간 꿈꿔왔던 청춘의 샘을 드디어 한국에서, 그것도 지은이의 손으로 찾아낸 것이었죠. 하지만 지은이의 기쁨은 연구소 문을 나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1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박도연이 새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지금 경쟁사인 바이오텍 코리아의 CEO였습니다. 한때는 지은과 함께 미국 유학을 꿈꾸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10년 전 갑작스럽게 재벌가 딸 서유리와 결혼 발표를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었죠. 지은은 그 충격으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약 연구에 매진했었어요. 밤낮 없는 연구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묘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은이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일을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제안했어요. 지은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경쟁사 수장이 여기서 뭐라는 것인지 냉정하게 반문했어요. 바로 그때 지은의 상사이자 대한제약 부사장인 최민우가 나타났어요. 민우는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신사적인 매너를 자랑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접근하기 어려운 차가운 구석이 있었고, 특히 지은이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보호적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민우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축하 만찬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도연에게는 바쁠 거라고 견제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지은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은이의 아버지 연구 노트에 대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내일 저녁에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도연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연구 노트라니,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왜 갑자기 화제에 오르는 걸까요? 더욱이 왜 도연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은 성공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0년간 봉인해두었던 도연에 대한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도연이 언급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한정우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대한제약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은 지은에게 큰 상처였죠. 특히 지은이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시작되어 5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고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15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대로 보존해둔 공간이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과 책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만년필과 함께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고였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지은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파운틴이라는 제목과 함께 빨간 글씨로 시크릿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숨겨둔 걸까요? 노트를 펼친 순간 지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첫 페이지부터 자신이 10년간 개발한 유수셀과 완전히 동일한 화학식과 분자 구조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임상시험에서 나타날 부작용까지 정확히 예측해서 적어놨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단계별 로드맵까지 자신이 실제로 밟아온 과정과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자신이 10년간 밤낮 없이 연구해서 개발한 신약이 사실은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노트를 계속 넘기면서 지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이 아니었어요. 실제 임상 적용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 겪었던 연구 과정의 난관들과 해결책까지 미리 적혀 있었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급한 필체로 충격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주가 의심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연구실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 이 연구는 지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겨두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지은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문장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우에게 지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석주는 분명 현재 대한제약 회장인 아버지의 형 한석주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우는 지금의 최민우 부사장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민우는 고작 25살이었는데 왜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부탁한다고 한 걸까요? 더욱이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연구 성과는 과연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부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민우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지은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해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함께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지만 한정우 회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연구는 중단되었다고 했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지은이 자신이 개발한 게 사실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한 것인지 물었을 때 민우는 당신은 순전히 이론적 단계였고 실제로 구현해낸 것은 순전히 지은의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민우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민우의 눈빛에서 묘한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민우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에게 혹시 어제 박도연을 만났는지 물었어요.
지은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민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연 주변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약속대로 연락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도연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 만남을 수락했어요. 레스토랑은 한적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과의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달콤했어요. 도연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도연은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며 지금 아내와의 결혼은 사실 거래였다고 털어놓았어요. 당시 도연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결혼을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연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은을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도연이 아직도 지은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지금 아이를 임신 중이지만 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걱정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몰래 전화를 하거나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했어요. 지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유부남이라는 현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단순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도연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한정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 중이던 혁신적인 신약 때문에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한정우 회장이 죽은 직후 그의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사직했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지은이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아직도 그 기술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죠.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급한 회의가 있으니 당장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도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정말 음모가 있었던 걸까요? 회사로 돌아온 지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쟁사 바이오텍 코리아에서 유수셀과 거의 동일한 신약을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전격 발표한 거예요. 제품명도 비슷한 리우스였고 효능도 판박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작용까지 똑같다고 발표했어요. 민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보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만나자고 한 타이밍과 이 발표가 겹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민우의 반응이었어요. 분명 충격적인 상황인데 민우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지은은 혹시 민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이용해서 기술을 빼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었어요. 15년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심장마비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노트 중간중간에 특정 페이지들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제거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도연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어요. 도연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기술을 훔친 것이냐고 말이죠. 도연은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도 어제 처음 알았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갑자기 완성된 신약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자신도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며 CEO인 자신조차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연구팀장이 갑자기 완성도 높은 신약 개발 계획을 가져왔다고 해요. 임상시험 없이도 바로 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데이터였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연구팀의 확신에 찬 설명에 결국 승인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임신 8개월에 큰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연의 아내 등장에 카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지은을 그 유명한 천재 연구소장이라며 비꼬듯 소개했어요. 자신이 서울대 화학과 출신이라며 남편 회사의 신약 개발에도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지은네 회사 연구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자신들 것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연과 지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남편이 요즘 지은 얘기만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심지어 지은의 외모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평가했어요.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지은에게 아버지 일도 조심하라며 30년 전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경고한 거였습니다. 왜 그녀는 15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녀가 어떻게 지은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보안 요원들이 연구소 주변을 자주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 연구원들도 뭔가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정말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은 민우에게 전화해서 기술 유출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보안팀과 함께 조사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에게 혹시 박도현과 자주 만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 주변이 복잡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도연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녀의 집안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여러 제약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도 알려줬어요. 겉으로는 전업주부지만 실제로는 업계 정보에 매우 밝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시절부터 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민우가 도연의 아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왜 민우가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지은은 다시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트 여백에 연필로 아주 작게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메모들은 지은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석주영이 자꾸 연구실에 나타난다. 민우에게 확인 필요 혹시. 내부의 스파이가. 같은 불안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메모였어요. 지은이 위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숨겨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무언가 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은은 업계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 제약회사 전직 임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었는데 유리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여러 제약회사의 침투의 기술 정보를 빼돌리던 산업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그 제보자에 따르면 도현의 아내는 명문대 화학과 출신의 재원이었지만 졸업 후 정식 직장을 갖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대신 다양한 제약회사들과 프리랜서 컨설팅 계약을 맺으며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도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은은 도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현은 아내가 스파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경악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현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자꾸 지은의 연구에 대해 캐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지은의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자기 아내가 민우 부사장과도 몰래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대학 동창이라며 얼버무렸지만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은의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현이 털어놓은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가진 시기와 임신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도현은 한 달 넘게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계산이 틀렸다며 우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은밀히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해봤는데 임신 주수를 고려하면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아닐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외선 램프까지 동원해서 혹시 숨겨진 글씨가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몇 페이지에서 형광펜으로 쓰인 숨겨진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지은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석주영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성과까지 탐내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민우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주영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석주영이 내 연구를 훔치려 한다. 민우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지은이를 보호해야 한다 같은 절박한 메시지들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석주영은 분명 아버지의 형인 한석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한제약의 회장이죠. 지은은 전율했어요. 설마 삼촌이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겠죠. 다음 날 지은은 15년 전 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다시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당시 한정호 회장은 회사 연구소에서 야간 작업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당시 경비 기록과 출입 명단을 확인해 보니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정호 회장이 사망한 그날 밤 연구소에는 3명이 출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한정호 회장과 한석주 회장, 그리고 당시 25살의 최민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출입 시간의 순서였습니다. 한정호 회장이 오후 8시에 들어갔고 한석주 회장이 9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우는 9시 30분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호 회장이 발견된 시간은 10시 15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민우가 연구소를 나간 지 15분 후에 아버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민우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지은은 당시 CCTV 기록도 찾아봤어요. 민우가 잘 보관 중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민우가 연구소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우는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우의 표정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민우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CCTV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석주 회장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발견했어요. 시간은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한석주의 표정은 민우와는 정반대로 매우 침착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은 문득 민우의 책상에서 본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젊은 민우와 함께 찍힌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해 보니 지은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지은은 급히 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사진들을 찾아서 민우 책상의 사진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의 날짜였습니다. 지은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찍힌 사진들이었거든요. 지은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였지만 가끔 과거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감정적인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지은은 어머니를 조용한 정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민우 아저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에 순간 초점이 잡혔어요. 민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민우에게 미안하다고 지은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민우 아저씨와 헤어졌는지 말이죠. 어머니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정호가 지은의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과 민우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한정호도 같은 여자를 사랑했고 당시 회사의 상황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한정호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민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친아버지는 민우 부사장라는 말인가요? 지은이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전에 어머니는 다시 의식이 흐려졌지만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몰래 민우의 개인 물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부사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민우가 사용하던 컵에서 침을 채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지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99.9% 확률로 최민우가 지은의 친부였어요. 지은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35년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한정호는 사실 의부사버지였고 진짜 아버지는 지금까지 상사로만 알고 지낸 민우였다는 거였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민우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35년간 숨겨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우를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던 민우였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30년 전 자신과 지은의 어머니는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호 회장도 같은 여자를 사랑했고 당시 회사의 미래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민우는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민우의 설명에 따르면 한정호 회장이 지은을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우는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은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은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도, 대한제약에 입사한 것도, 연구소장이 된 것도 모두 민우가 뒤에서 도움을 준 결과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정호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민우는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털어놓았어요. 한석주가 한정호의 연구 성과를 빼앗기 위해 연구소에 찾아왔고 형제 간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정호가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한석주는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며 연기를 했지만 민우는 한정호의 목에서 작은 주사 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석주가 독성 물질을 주사해서 심장마비를 유발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한석주가 민우를 협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과 어머니의 안전을 담보로 입을 다물라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민우는 15년간 이 비밀을 간직하며 지은을 지켜봐야 했던 거였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의 아내 뱃속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라는 거였어요. 그녀가 한석주의 지시를 받고 자기를 유혹했고 그 결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아이를 도연의 아이라고 속이고 있었던 거죠. 민우의 고백에 따르면 한석주가 지은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복잡한 관계망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도연과 지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감정적으로 흔들고 동시에 도연의 아내를 통해 민우까지 조종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지은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이 모든 관계를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지은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석주가 자신의 양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라는 것, 그리고 30년간 민우가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 모든 것이 한석주의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우는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한석주가 이제 지은을 직접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유리를 통한 간접적 통제가 실패하고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커지자 더 과격한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연구 성과도, 도연과의 재회도, 드연의 아내의 등장도 모든 것이 한석주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은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민우가 친아버지라는 충격, 한석주가 양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는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음모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절망감까지. 하지만 동시에 도연에 대한 마음만은 진실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지은은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석주를 상대로 무작정 덤빌 수는 없었어요. 그는 30년간 이 게임의 설계자였고 지은보다 훨씬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은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진실이라는 무기 말이죠. 그날 밤 예상대로 한석주 회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한석주는 지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정식 후계자가 되어 대한제약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과거 일을 파헤치지 말고 민우와의 관계도 정리하라고 요구했어요. 한석주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거절할 경우 민우뿐만 아니라 도연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석주는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30년 전부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 한정호를 제거한 것도, 민우와 지은의 어머니를 이간질한 것도, 지은을 조종하려 한 것도 모두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한석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모든 성취가 사실은 자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연구소장 자리도, 연구 성과도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석주는 지은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은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특히 도연의 경우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언제든지 파멸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분노한 표정으로 한석주를 바라봤어요. 자기의 아내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한석주의 사주를 받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것, 뱃속 아이가 민우의 아이라는 것, 그리고 지은과 자신의 관계를 이용하려 했던 음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한석주와 맞섰어요. 하지만 한석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상벨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고 회사 보안 요원들이 회장실로 몰려들었어요. 한석주는 도연과 지은을 회장실에 감금하게 되었죠. 한석주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폭력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위기의 순간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분노를 폭발시키며 한석주와 대면했어요. 민우는 한석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고, 지은에게는 손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는 지은의 목숨을 담보로 민우를 협박했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하나가 지은에게 칼을 들이대며 민우를 제압하려 했어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회장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한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석주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간 한석주의 모든 범죄 증거를 몰래 수집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15년 전 한정호를 독살한 증거부터 최근의 기술 유출,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석주가 자신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있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석주가 민우를 협박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석주는 그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그렇게 그녀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들 때문에 한석주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한제약으로 몰려왔고 언론들도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한정호 독살 사건부터 최근의 기술 유출 및 회사 자금 횡령까지 3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한석주는 체포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회사 연구소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며 지은과 민우를 인질로 잡은 거였습니다. 한석주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신이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함께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지은에게는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순순히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광분했습니다. 한석주는 수사관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연구소를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폭발물은 리모컨 하나로 폭파시킬 수 있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한석주는 지은과 민우를 데리고 연구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여러 개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지은을 구하기 위해 혼자 연구소 지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한석주와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폭발물의 스위치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발할 것 같은 연기가 피어나왔고 이제 정말 몇 분 안에 연구소 전체가 폭발할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한석주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리쳤어요. 민우는 지은을 먼저 대피시키려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습니다. 함께 나가거나 함께 죽겠다고 했어요. 30년간 자신을 지켜준 친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살아날 수는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폭발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폭발물은 불발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한석주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사제권총을 꺼내 민우를 향해 쏘았어요. 총성이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도연이 총상을 입은 민우를 부축하고 지은과 함께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세 사람이 연구소 입구에 도달하기 직전에 불발인 줄 알았던 폭발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연구소 지하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은 간신히 안전한 곳까지 피할 수 있었지만 한석주는 자신이 설치한 폭탄에 휘말려 즉사했어요. 30년간의 복수와 욕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셈이었습니다. 한석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발 소동 과정에서 도현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조산을 했어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을 일으켜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몇 시간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녀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돈과 안정된 생활 때문에 한석주의 지시를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특히 도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준 남편을 배신했다고, 그리고 지은과 도연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에는 양심을 찾았던 여자였거든요. 도연은 아내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아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했습니다. 한석주의 죽음으로 30년간 이어진 모든 비극이 끝났습니다. 대한제약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은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우는 총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어요. 병원에서 지낸 한 달 동안 지은은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부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은은 민우를 친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죠. 지은과 민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말이에요. 민우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긴 것, 그리고 한석주의 위협에 굴복해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민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간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봐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대한제약의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지은에게 넘어왔어요. 한석주가 사망하고 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면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지은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은은 민우를 이사회 의장으로, 도현을 경영 파트너로 영입하기로 했어요. 도현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도현이었지만 지은과 함께 아내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이는 비록 민우의 핏줄이지만 도현이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은과 도연은 10년간의 이별과 오해를 뒤로하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며 재결합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음모는 한석주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지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지은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대한제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기로 했어요. 지은이 개발한 유수셀도 전 세계에 공급되어 인류의 노화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원가로 공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지은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가 형제처럼 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민우는 늦은 속죄의 마음으로 두 아이의 할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에서 비로소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떳떳하게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지은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치매가 더욱 심해졌지만 가끔 맑은 순간에는 지은의 임신을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우와 화해한 것을 기뻐하며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 지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정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지은의 행복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의 지은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한정호 회장의 연구 노트는 지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유산은 노트 속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1년 후, 지은과 도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규모지만 따뜻한 가족 결혼식이었어요. 민우가 지은의 아버지 역할로 버진 로드를 함께 걸었고, 도연의 아들은 반지를 나르는 귀여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지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한정호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붓아버지였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분이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원했던 것은 자신의 행복이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의 지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은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한정호 회장과 민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지은은 깨달았어요. 한석주에 대한 분노도 이제는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지은은 뱃속의 아이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진실과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연의 아들도 친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지은, 도연, 민우,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이렇게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진실. 추적이 30년간의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랑과 가족의 탄생을 이끌어낸 놀라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한석주 같은 악인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파멸했고, 진실과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최종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가족사의 비밀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